150이요. IQ 150이야? 오, 막 이러고, 맨사,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박소영. 손수혜입니다. 네. 정서지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EQ.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부모님들이 요새 네, EQ. EQ, IQ 엄청 신경 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IQ는 우리도 옛날부터 신경을 썼었고, 네, 네. 또 IQ 검사도 해봤고. 검사도 해봤고, 네. 또 IQ 몇이야? 이러면은 150이요. 그러면 IQ 150이야? 오, 막 이러고, 맨사, 뭐 이런 거. 정서지능은 중요한 건 네, 알아요, 네, 네, 부모님들이. 근데 네. 이거는 딱 무슨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렇죠.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이제 신생아 시기에 먹고 싸고 재우고 이런 거 좀 지나고 나면은 얘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그치, 그치. 그리고 막 너무 때렸으면 얘 성격 나쁜 거 아닌지, 별게 다 그런 거 보여. 걱정이 되고 또 이제 한 두세 살 되고 친구들 만나기 시작하면은 친구랑 잘 어울리는지, 양보는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공감은 잘해주는지, 막 맞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몇십 년 전에는 그냥 잘 크고 뭐 몸이 튼튼한 게 제일 우선이었다면은 이제는 부모님들이 이 정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렇죠.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네. 키우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수치가 딱 없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몇 명인지로 판단할 수도 그럴 수 없는 없죠. 거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차근차근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정서지능 EQ라는 개념은 이 1990년대 정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네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정서 이해 능력, 그 다음에는 스스로 느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은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 5가지 소개념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감정 인식, 자기 정서 인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조절. 자기 정서 조절, 자기 감정 조절.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내적 동기.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 능력. 다섯 번째는 사회화 기술, 즉 대인관계 기술을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 것뿐만 아니라 저도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인식은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감정을 그냥 본인이 알아차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나면 화난 거지. 생각할 이렇게.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맞아. 왜냐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독감으로 엄청 아프셨어요.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프시고 막 수액도 맞으시고 했는데 그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막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화난 감정이 아니라 엄마가 너무너무 걱정됐던 거예요. 걱정스러운 감정이 이게 내가 인지하기로는 이 화나고 짜증나는 걸로 느꼈던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 자기 인식이 안 됐던 건가요? 그렇죠.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일수록 자기가 느끼는 표면적인 감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아. 갈등이 생겼을 때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싸우는 공격적인 걸로 더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막 네. 괴롭힌잖아. 관심인데 뭔지 모르고 그냥 제가 거슬리게 느껴진다든지 괜히 한번 건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감정은 꼭 성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한다. 그런 것들도 아니고 저 같은 이제 정신과 의사도 강렬한 감정에 휩싸일 때는 이게 자기 인식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쵸. 어렵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놀랍게도 이제 생후 12개월만 돼도 거의 모든 감정을 느끼긴 하거든요. 12개월이요? 네. 뭐 기쁨, 슬픔, 뭐 분노, 화 이런 뿐만 아니라 뭐 질투, 외로움, 억울함, 서러움, 죄책감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느끼긴 하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짜증을 내거나 맞아. 뭘 던지거나 이렇게 좀 단순한 방법으로 표현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각각의 감정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또 이 감정이 뭔지도 배우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배우다 보면서 점점 더 이거는 외로운 거구나. 이거는 부러운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들을 좀 그러니까 나눠서 구별할 수가 있는 말씀하신 거죠. 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게 아이들은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런 거를 인식을 잘 해야지 그쵸. 예, 아이들을 또 잘 알려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이네요. 네, 이제 정서지능의 첫 번째 자기 인지. 내 상태가 뭔지 알았어요. 음. 그러면은 나 지금 화났어. 너무 열받았어. 그대로 표현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그건 되죠. 아니죠. 자기 감정을 인지했다고 해서 그 인지한 감정을 무조건 날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감정 처리, 감정 조절의 기술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감정들은 특히 긍정적인 감정들은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는데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감정 그 다음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감정의 크기가 소용돌이 칠 때는 감정 조절이 훨씬 더 힘들겠죠. 그렇죠. 무조건 뭐 참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약간 멘탈 관리를 잘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느낀 다음에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그리고 느낀 감정을 얼마나 환경에 적응적으로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대로 날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특히 이제 어떤 좌절이나 극단적인 감정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표현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그 내가 지금 당장 뭘 엄청 하고 싶지만 그것을 참는 것도 정서 조절의 능력일 이게 거고. 가장 그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 돼가는 과정이 이 두 번째 능력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적절히 조율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감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자기 조절 능력이 되겠죠. 세 번째, 네. 이 내적 동기, 모티베이션인데요. 네,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그 감정 조절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인 충동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막 단 게 먹고 싶어. 그 충동적인 정서가 들잖아. 그러면 그와 동시에 내가 뭐 날씬해서 뭐해. 그냥 지금이 더 중요하지. 까르페 디엠. 난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래. 하지만 이 내가 느끼는 정서를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체중을 위해서 지금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조절 능력. 그러면은 이게 내적으로 동기가 생기는 거죠. 행동에 대한 동기를 만들게 하는 게 결국 정서에서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적 동기가 정서 지능의 한 포인트입니다.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가 느낀 내 감정을 활용하거나 이 감정을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거는 트리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이 감정을 활용해서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것. 이거는 약간 좀 큰 아이들 이런 공부할 때 공부할 때도 시험을 정말 보거나 중요하죠. 뭐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네. 그 중간에 네.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거에서 더 네. 좋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많이 배웠죠. 그렇죠. 우리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바로 앤과 셀리의 실험. 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앤이랑 셀리가 둘이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근데 한 방에서 놀고 있다가 앤이 이 공을 바구니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앤이 방을 나갔어요. 그럼 셀리 혼자 남았죠? 근데 셀리가 나는 공이 바구니 안에 있는 게 싫어. 나는 공을 박스 안에 넣어놓을래. 안 보이게 박스 안 안에 보이게. 집어넣었어요. 셀리가 네. 공을 옮기고 나서 앤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 공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앤은 공을 어디서 찾아볼까요? 여기. 공감 능력 테스트를 패스하셨어요. 다른 사람,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대단한 합니다. 실험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 4세부터 이런 능력이 발달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공감 능력은 우리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죠. 해당 영상을 보시는 걸로 하고요.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요소는 바로 대인관계 기술, 사회성 기술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네. 내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그리고 감정이 같을 때는 또 우리가
머리가 없을 수 있지만 감정의 다름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잘 처리하고 조율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능력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감정에만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 감정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타인과 내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화된 동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고 그쵸. 타인과 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거. 맞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바로 이 사회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다 들어보니까 정말 정서지능 이게 정말 IQ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보면은 되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IQ 되게 높은데도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많아요.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성공의 기준이 IQ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 타인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이 EQ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의 자존감과 이 정서지능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유아의 정서지능은 사실 대인관계 기술이라든지 공감 능력 이렇게 조금 더 커야 발생하는 이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좀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정서지능을 어디서 습득을 하느냐? 부모하고 주변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발달을 하고 키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부모가 잘 교육하라는 거잖아. 지금 결론적은 다 그래.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네. 마지막은 부모님이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항상. 이게 부담감이거든.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숙제를 내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이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유아기 시절에 정말 중요한 정서지능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을 조금 놓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났기 맞아요. 때문에 이 IQ만큼이나 중요한 EQ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궁금증이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솔선수범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 그래서 건지. 오늘은 일부 정서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부모가 어떻게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을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고 우리 아이와 나의 정서지능을 더 풍부하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간단한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다음 편을 꼭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이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